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위로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 서울 지역에 구름 낀 날씨여서 한가위 보름달이 구름 속에 갇혀 있다가 또 구름 속에서 벗어났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오늘 자정 직후 내일 새벽 00시 4분경에 한가위 보름달이 가장 높이 떠오를 거라고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추석날인데요. 저녁 8시 52분 정도 됐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위에 떠오르고 있는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현재는 구름 속에서 벗어나서 원형의 한가위 보름달이 보입니다. 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가위 보름달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 바로 옆에 성내천 자전거 길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전방 약 250m 정도 지점이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몽촌토성이고요. 그 다음에 몽촌토성 상공의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또 미국에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이제 50일도 못 남긴 상황에서 올해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두 번째로 총격을 받았습니다. 총격 시도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암살 시도를 7월 달에 이어서 두 달 만에 이번 9월 달에도 또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드릴 주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을 시도 당한 대통령이 그 45명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11명의 역대 대통령들이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요. 그 중에서 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4명이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암살 시도가 됐던 11명의 대통령에는 현직 대통령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전직 대통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이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살 시도를 당했던 11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두 번 암살을 시도 당한 경우는 이번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 1975년 9월 달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암살 시도를 17일 간격으로 두 번 당했습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시도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총격 시도인데요. 7월에 이어서 두 달 만에 어젠가 또 총격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약 4분의 1에 해당되는 11명의 대통령들이
암살 시도를 당했다라는 거, 또 그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4명이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11명의 암살 시도당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이번에 공화당 후보, 즉 제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가 어제 있었었는데요. 장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도널드 트럼프 소유의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던 도중에 5번 홀을 라운딩을 하다가 비밀 경호국에서 그 암살 시도범의 총구를 발견하고 총격을 가해가지고 암살 시도범이 총을 발사하는 것은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도 비밀 경호국을 굉장히 격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요. 총의 구멍 그것만 발견하고 암살 시도를 한다라는 것을 간파해가지고 총기 공격, 총 발사가 되기 전에 비밀 경호국에서 먼저 총격을 가해가지고 달아나게 했는데요. 달아나다가 40분 만에 체포가 됐었죠. 나이는 58세고 원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건설 노동자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하와이주로 이주해 간 경력을 갖고 있는 백인 남성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에 관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 의사를 갖고 있는 그런 남성이고, 과거에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여성을 구출했던 그러한 선행을 했던 경력도 있는데요. 또 반면에 교통사고,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과 총격전을 했던 그런 악행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행과 악행이 반복이 되는 그런 돈키호테 같은 그런 인물로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58세의 백인 남성입니다. 여하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그 암살 시도범이 골프장 울타리 밖에서 울타리에다가 총구를 총을 거치하고 아직 총을 발사하기 전인데 비밀 경호국에서 그 총구를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한강에서 바늘 찾기처럼 쉽지가 않았을 텐데 총구를 발견해 가지고 먼저 비밀 경호국 요원들이 그 암살 시도범에 대해서 총격을 가해 가지고 그 암살 시도범은 달아났다가 40분 만에 체포됐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호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 암살 시도범이 울타리 밖에서 12시간 정도 체류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골프 라운딩을 하기를 기다렸었는데, 그 12시간 동안 그 암살 시도범을 발견해내지 못한 것 자체가 경호 실패다라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대목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5번 홀을 라운딩 하다가 버디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버디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총소리가 나니까, 즉 경호국 요원들이 암살 시도범에 대해서 몇 발의 총을 발사를 하니까 그 암살 시도범이 도망갔는데요. 자, 그 총격 소리 때문에 5번 홀에서 버디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게 무산이 돼버려 가지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짜증을 부렸다라는 게 언론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2달 간격으로 총 2번이 발생이 됐는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 시도를 당한 역대 대통령은 총 45명 중에 11명인데 그 중에 실제 암살이 이루어진 경우는 4명이다 라는 것 관련해서 그 암살 시도가 됐던 11명의 역대 대통령들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광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쪽을 보여드립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지금 보고 계시는 롯데월드타워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입니다. 자, 신호가 바뀌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호 건너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파란불 신호를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는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9시 2분입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추석날인데요. 저녁 9시 2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암살 시도를 당했던 11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 4명은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 11명의 역대 대통령에는 대부분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였는데요. 나머지 소수이긴 하지만은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암살 시도가 됐던 경우도 있고, 전직 대통령 트럼프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암살 시도가 있었던 경우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1865년 4월 14일 워싱턴 DC 포드 극장에서 연극 배우 존 윌키스 부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남부군의 극렬한 지지자, 그 워싱턴 DC 포드 극장의 연극 배우였던 존 윌키스 부스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1865년 4월 14일에 밤 10시 반경에 총을 발사했고요. 다음 날 4월 15일 오전 7시경에 링컨 대통령이 숨을 거뒀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1881년 7월입니다. 1881년 7월인데요.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 대통령이 총을 맞았습니다. 그게 1881년 7월 초입니다. 자, 그때 암살범은 찰스 기토라는 인물인데요. 자, 그 당시에 가필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때 굉장히 자력으로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정치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지지해주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여러 장차관 자리를 주겠다, 일종의 엽관제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선이 됐는데요. 그런데 당선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줬던 그 정치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심했는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암살범 찰스 기토입니다. 그 찰스 기토는
프랑스 파리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가필드 대통령 당선에 기여를 했으니까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 자리를 달라고 했는데요.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대통령을 암살하기로 작심하고 워싱턴 DC 한 기차역에서 그 모교 방문을 위해서 열차를 기다리던 현직 대통령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를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진 않고 2달 정도 투병을 하다가 1881년 9월 달에 숨을 거뒀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가 두 번째 희생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생자는 바로 1901년 9월 14일에 뉴욕주의 북서부의 버팔로의 범미 박람회장에서 암살을 당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입니다. 그 당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미국 제국주의의 서막을 열었던 인물이고 미서전쟁, 즉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인물인데요. 자, 미국 제국주의를 시작했던 인물이 바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살범은 무정부주의자, 즉 아나키스트 촐고시라는 인물입니다. 암살범 이름이 촐고시인데요. 이 암살범이 1901년 9월 14일 뉴욕주 북서쪽의 버팔로 범미 박람회장에서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를 사살을 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케이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다 암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가 1912년 10월 15일에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입니다. 시어도 루즈벨트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였습니다. 원래 시어도 루즈벨트가 1901년 9월 14일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26대 대통령이 됐던 인물이 바로 시어도 루즈벨트인데요. 이분이 대통령직을 승계를 해서 약 7년 반 정도 26대 대통령을 했고, 후임자로 자신의 친구이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주도했던 대통령 특사 역할도 했던 윌리엄 테프트를 후계자로 지명해서 계속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 27대 대통령이 된 윌리엄 테프트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의 말을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에는 대통령 선거에 다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2년 대통령 선거에는 현직 대통령이었던 27대 대통령 윌리엄 테프트와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겨뤘습니다. 그런데 그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테프트는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전직 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는 공화당에서 분당이 된 진보당으로 출마하는 바람에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로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제28대 대통령에 당선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선거 유세 운동을 하던 도중에 1912년 10월 15일에 미국의 북부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밀워키에서 선거 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요.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경상에 그쳤습니다. 왜 그랬었을 것 같습니까? 가슴에 총을 맞으면 급소에 총을 맞은 거니까 바로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
경상에 그쳤을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자, 석촌호수로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왜 경상에 그쳤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 이쪽으로 좀 이동하겠습니다. 이쪽 가가지고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무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랍스터 원더랜드 행사 때문에 사람 인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벽을 설치해 놨는데요.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입니다. 자, 이쪽에서 걸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는 조깅로이고요. 조깅로입니다. 수많은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이고요. 저를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동쪽 코너 수변 무대에서 동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행사가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랍스터 조형물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26대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가 1912년 10월 15일 미국의 북부에 있는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선거 유세 운동을 하다가 총격을 받아서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요. 왜 경상에 그쳤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50페이지 정도 되는 연설문을 양복 안주머니에다 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살범이 총격을 가했는데 그 빳빳한 종이로 된 연설문이 그 총격을 완화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설문 50페이지짜리가 양복 안주머니에 없었다면 바로 암살, 사망해 버렸었을 텐데요. 그 연설문 50페이지짜리가 양복 안주머니에 있어가지고 그 총격을 완화시켜주는 바람에 피를 흘리긴 했지만 경상에 그쳐서 연설 1시간 30분짜리 90분짜리 연설을 끝까지 마감하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명언을 남겼냐면, 이 총알 한 방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라는 식으로 의기양양하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총알 한 방으로 나를 죽이려 하다니 가소롭구나, 이런 취지로.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있는 랍스터 조형물인데요.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를 걷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총을 맞긴 했지만 사망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투혼을 발휘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긴 했지만 공화당의 표가 현직 대통령인 27대 대통령 윌리엄 태프트와 전직 대통령인 진보당의 시어도 루즈벨트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로 공화당의 표가 분산이 되는 바람에 민주당의 우드로 윌슨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돼서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제가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17일까지 22년 6개월 17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보름달 아까 출발할 때 올림픽공원의 몽촌토성 상공에 구름 속에서 약간 노출됐던 보름달을 한가위 보름달을 촬영했었는데요.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도 그 보름달이 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구름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가위 보름달 구름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지나서 내일 새벽 00시 4분이 가장 하늘 높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구름이 끼어 있어서 한가위 보름달을 만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한가위 할 때 한가위가 무슨 의미일까요? 한가위 할 때 한이라는 것은 크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크다라는 의미의 한이고 가위는 가을의 가운데에 있다, 가을의 중심에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가위, 추석을 흔히 한가위라고 순 우리말로 표현하는데요. 한가위라는 것은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는 그 시점,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고유 명절이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자, 계속 지금은 보름달이 구름 속에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중 가장 둥근 보름달이 음력으로 8월 15일 추석 한가위 보름달인데요. 지금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 떠 있는 한가위 보름달 정말 둥급니다. 자, 지금 완전히 구름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저기 떠 있는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을 보면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추석 한가위인데요. 밤 9시 19분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동호 상공에 한가위 보름달이 정말 둥글게, 정말 풍성하게, 정말 여유롭게 떠 있습니다. 자, 정말 보름달이 멋집니다. 자, 그래서 보름달을 배경으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1912년 10월 15일에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총격을 받긴 했지만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암살 시도됐던 분이 제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오촌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오촌 조카지간입니다. 루스벨트 가문에서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가문이 4개 가문인데요. 첫 번째 가문이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가 오촌 당숙이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오촌 조카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41대 대통령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가 아버지고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가 아들입니다. 이상 8명의 대통령이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의 8명의 대통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암살 시도가 됐던 분이 26대 대통령 시어더 루즈벨트는 방금 직전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이 오촌 조카에 해당되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대통령 당선자 신분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수행했던 사선 대통령이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자,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2년에 초선, 36년에 재선, 40년에 3선, 44년에 4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4선 임기가 시작된 지 88일 만인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되는데요. 자, 그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대통령직을 4번 수행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초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1932년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1933년 3월 4일에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취임식이 있던 날이죠. 그래서 1933년 3월 4일 취임 때까지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취임 날짜가 3월 4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1월 20일이죠. 취임 날짜가 1월 20일로 바뀐 것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재선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 취임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대통령의 초선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1933년 3월 4일에 임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재선 임기가 시작됐던 1937년 1월 20일부터는 날짜, 취임 일자가 1월 20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 일자죠. 그래서 올해 앞으로 50일도 못 남은 11월 5일에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 당선자는 2025년 1월 20일에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2025년 1월 20일 정오입니다. 정오 직전, 정오 2, 3분 전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취임 선서가 마친 시점이 바로 2025년 1월 20일 정오가 됩니다. 그러면 임기가 정오에 시작을 합니다. 모든 핵무기 발사 단추를 누르는 모든 권한을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시작하는 시점이 2025년 1월 20일 정오입니다. 자, 그래서 그 32대 대통령 정말 한가위 보름달이 부동실 떠 있습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상공에 떠 있는 한가위 보름달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올림픽공원에
몽촌토성 위에 떠오른 한가위 보름달은 구름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또 여기 도착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구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지금은 구름 밖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1년 중 가장 큰, 가장 둥근, 가장 밝은 한가위 보름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초선 임기가 시작된 시점이 1933년 3월 4일인데요. 그 임기가 시작되기 약 한 3주 전이었던 1933년 2월 중순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야외 정치 연설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는데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어젠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자신의 골프장에서 총격 시도를 당했는데 살아났듯이 1933년 2월 중순에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야외 정치 연설을 하다가 총격을 받았지만은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또 암살 시도는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1945년 4월 12일에 뇌출혈로 사망하니까 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만이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됐는데요. 이 해리 트루만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6.25 한국전쟁이 발생이 됐고 그 6.25 한국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51년도에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만이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 있는 영빈관에서 총격을 받았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1960년에 미국의 헌정사상 최연소인 43세의 나이로 제35대 대통령에 당선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듬해인 1961년 1월 20일에 제35대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요. 임기를 2년 10개월 수행한 상황에서 즉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됐습니다. 자, 여전히 한가위 보름달이 두둥실 밝게 둥글게 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살 시도된 분이 바로 제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대통령인데요. 자, 제럴드 포드 대통령은 미국 헌정사상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1974년 8월 9일에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사임을 하죠. 미국의 헌정 역사 235년 중에 배출된 대통령 45명 중에 유일하게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분이 1974년 8월 9일에 사임한 제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인데요. 이분이 사임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해서 1974년 8월 9일부터 제럴드 포드가 제38대 미국 대통령을 수행하는데요. 이듬해인 1975년 9월 5일에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암살범이 총기 공격을 시도를 하는데 어제 트럼프 암살 시도범이 총을 발사하기 전에 비밀 경호국에서 차단했듯이 1975년 9월 5일에도 캘리포니아주의 주도인 세크라멘토에서 암살 시도범이 총기 공격을 하기 전에 비밀 경호국에서 발견하고 총기 발사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7일 후인 1975년 9월 22일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실제 총기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럴드 포드 38대 대통령은 죽진 않았습니다. 맞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암살 시도를 2번 당했는데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2번이죠. 그런데 1975년 9월 5일과 9월 22일에 암살 시도는 현직 대통령인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에 대한 암살 시도 2차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235년 동안 배출된 45명의 역대 대통령 중에 4분의 1에 해당되는 11명이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4명이 실제 암살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데 그 11명의 전현직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 2번 암살 시도를 당한 분은 바로 1975년 9월 5일과 9월 22일에 2차례 암살 시도를 당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이 암살 시도를 2번 당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대통령은 2024년 7월과 2024년 9월 2차례 암살 시도를 당했는데요. 이 경우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2차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38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 현직 대통령은 암살 2번을 당한 게 현직 대통령 시절에 암살을 2번 당한 거고, 반면에 45대 대통령 제럴드 포드는 전직 대통령으로 암살 시도를 2번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암살 시도가 됐던 분이 1980년에 제40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자, 로널드 레이건은 대통령 임기를 1981년 1월 20일에 시작해서 임기 시작한 지 70일 만인 1981년 3월 30일에 워싱턴 DC 호텔 앞에서 암살 시도를 당하는데요. 그 암살범 이름이 힌클리입니다. 힌클리 정신 이상자였죠. 힌클리가 총을 발사를 하는데 그 총알이 방탄 차량에서 튕겨나온 총알을 맞고 제40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이 허파 밑을 관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처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이 돼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살아났는데요. 그때 농담을 수술 받기 직전에 그 총격을 받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의료진들에게 농담을 했죠. 무슨 농담을 했을까요? 당신들이 의료진 여러분들이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총격을 받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공화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의료진이 반대당인 민주당 소속의 의료진이었다면 자신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농담으로 그랬겠죠. 농담으로 의료진 여러분들이 모두 공화당원이길 바랍니다 라고 농담을 했습니다.